있어서 더 고급진 것 같아. 와, 뭐 영어로 있어 뭐 더 비싸 보이고 더 있어 보이네? 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문화 사대주의적인 자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자세도 장점이 있을까요? 있죠. 자, 다른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도움되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나의 문화의 색깔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면서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네? 그렇죠? 자, 예를 하나 볼게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예요. 그런데 이 지도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옆에 어느 나라예요? 대박 큰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중국을 표현했대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을 바로 어느 나라라고 본 거예요? 중국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개하지만 중국은 아주 우월하고 중국의 모든 문화는 되게 선진적이다라고 하는 무슨 태도가 나타나 있다?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가 이 당시 나타나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탐구,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두 가지 했었죠.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교과서 155쪽에 탐구 사례 보면서 둘 중에 뭘까? 어떤 태도일까? 맞춰보세요. 자, 자료 1번. 자, 이슬람의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세상에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팔미라 유적지를 일부 파괴를 했습니다. 이 팔미라라는 도시는 시리아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를 이슬람의 무장 세력이 점령을 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막 한가운데 있던 오아시스 도시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그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이 도시인데 여기 신전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이죠. 자신의 어떤 문화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문화를 파괴해버립니다. 이거 무슨 자세일까? 자문화일까? 아니면 문화 사대주의일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죠.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 있는 사자상 2000년이 넘게 유지되었고 보호되었던 이 사자상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이렇게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우리의 소중한 보물인데 결국 이러한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파괴가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2를 한번 볼게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글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지만 한글이 한참 창대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어떤 사람의 의견이 있었냐 하면 한글 창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한글을 가져야 합니까? 이거는 중국을 섬기는데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했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 중국을 아주 우월한 나라로 보고 우리나라를 아주 작고 부족한 나라, 열등한 나라로 보는 자세이죠. 이거는 어떤 자세일까요? 문화를 바라본 여러 가지 태도 중에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를 봤는데 우리 오늘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뭐였냐면 그렇다면 문화를 바라볼 때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바람직한 태도는 뭐겠어요? 우리 문화 첫 시간에 배웠어요.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모든 살아가는 방식, 생활 형식을 다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사회나 가더라도 문화는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때는 그 사회가 처한 환경을 고려해서 왜 그 문화가 생겼는지를 고려하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예요. 자, 뭐라고요? 그 문화가 형성되어 온 배경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가 생겼구나 라고 해서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문화를 좀 더 깊고 폭넓게 이해하는 자세가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게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그럼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돼지고기 조합, 생태계 균형을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얘는 돼지를 숭상하는 문화가 있고요. 이쪽에서는 돼지를
혐오하는 문화가 있어요. 여기 돼지를 숭상하는 문화는 이곳은 돼지 키우기에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돼지는요, 지능 목욕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야. 그래서 돼지를 열심히 키웠지만 너무 사람 수보다 돼지가 많아지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돼지고기를 또 잡아먹습니다. 평소에는 숭상을 하다가.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 있고, 이쪽 건조 지역은요, 아까 돼지는 습한 환경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조 지역은 돼지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었고 오히려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연 환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를 숭상하는 문화라든가 돼지를 혐오하는 문화, 그것 자체만 보지 말고 왜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뭐를 생각해보자.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면 우리가 나와 다른 문화를 더 깊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죠. 좀 더 다른 문화를 좀 깊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뭘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자.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문화가 왜 형성됐는지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합시다. 자, 그럼 요거 어때요? 이거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뭘까요? 사람의 발입니다. 발. 여기. 사람의 발이에요. 중국에서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중국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여성의 미에 대해서 여성은 항상 약해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여려야 되고 이런 그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발도 이렇게 작아야 예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꼬맹이들이 5살, 6살 뭐 이렇게 작은 나이에 부모님은 뭐를 해주냐면 다리뼈를 이렇게 부러뜨려서 안쪽으로 넣는데요. 다리가 크지 못하게. 그리고 헝겊으로 칭칭칭 감아내는 거지. 발이 크지 못하게. 그러니까 몸은 점점 크지만 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성들은 걸음걸이가 어떨 것 같아요? 뒤뚱거리면서 걸었단 말이야. 그런데 손 안에 이렇게 여자 발이 들어오는 것을 되게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때요? 우리가 중국의 전족 풍습. 선생님 그 이유가 있고 그 당시에 이게 왜 생겨났는지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죠. 이것도 문화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사람의 신체를 부러뜨려서 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다른 거 하나 더 볼게요. 자, 네팔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네팔은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예요. 대부분의 힌두교 신자들이 대부분인데 힌두교는 다양한 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믿는 신들이 다 다양할 정도로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인기 있는 신이 있대요. 그 중에 쿠말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살아있는 여신입니다. 살아있는 여신. 그래서 3에서 6세 소녀 가운데 선발을 하는 거야. 선발을 해서 얘를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 꼬맹이 여자아이가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아이 앞에서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아이는 그 쿠마리로 뽑힌 그 몇 년, 3년인가? 그 기간 동안에는 걷지도 않습니다. 다 옆에서 이렇게 태워주거든요. 걷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가 흔들려도 이도 최대한 안 빼려고 하고 몸을 건들지 않는 거야. 그리고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3에서 6세 아이면 한참 발달할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사회 사람들이 숭배한다는 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발달을 무시하고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이것도 뭐 네팔에서의 힌두 문화니까 뭐 인정해줘야 될까요? 자,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느냐? 인간의 존엄성, 아까 신체, 크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인간 발달 자체를 멈춰버리게 하고 또 이 아이 커야 되잖아. 커야 되는데 사람과 교류하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자, 이러한 인간 자체로 누려야 될 것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해치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적인 자세를 취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다 인정되는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든가 인간의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존엄성, 이러한 정의, 이러한 것들 어느 사회에서나 다 똑같이 인정이 되는 가치들은 해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해치는 문화까지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적인 자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두 가지랑 그 다음에 바람직한 태도로서 문화 상대주의랑 그 다음에 도저히 인간의 존엄성까지 해쳐서는 안 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까지 봤네요. 네 가지 봤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잘못된 부분.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아니죠.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죠. 자, 내 것만 우월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 사대주의? 아니죠.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OX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문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것만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교류도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모든 문화는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떤 문화든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 여기 아마 O라고 하는 사람 있을걸? 자, 어떤 문화든 아니라고 했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보편적 가치, 어느 사회에서나 다 지켜져야 될 것들을 어기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식인 풍습 이해해둬야 돼? 사람 먹는 거 그들만의 문화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요거까지 챙겨가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두 번째 주제 끝났습니다. 학습지 정리하시고요. 동영상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